네, 안녕하세요. 351쪽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2차원 배열, 지난 시간까지 1차원 배열을 이야기했었고요. 오늘부터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즉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2차원 배열은 앞에서 1차원 배열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문하고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배열의 각각 엘리먼트들을 순서대로 처리를 하려면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2차원 배열은 이중 반복문이 필요로 할 겁니다. 행과 열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반복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서양 트럼프 카드네요. 이와 같은 게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각의 행에 대해서 각각의 열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행열, 2차원 행열을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1차원 배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트 4개가 있는 것은 지금 세 번째 줄이긴 하지만 2행입니다. 그죠? 0행, 1행, 2행이니까 2행, 0, 1, 2, 3, 3열입니다. 2행 3열. 그래서 모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원 배열은 보통 게임을 구성할 때 게임 맵에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금 있다가는 벽돌 게임에서는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지만 팩밀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팩밀이라는 게임에서 그 게임 맵을 보통 2차원 배열로 구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차원 배열 모양인데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이라는 글자는 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은 이제 길, 팩맨이나 다른 캐릭터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2와 다른 숫자들은 그 게임 맵에 놓여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2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맵들은 2차원 배열을 쓰면 아주 효율적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53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과 다른 점은 차원이 하나 늘어났다 라는 것만 다릅니다. 보시면 1차원 배열은 브래킷에서 배열의 크기 하나만 있었지만 2차원 배열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이 행이고 뒤가 열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1이라는 어레이는 2행 4열 배열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2차원 배열의 초기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적당한 방법을 본인이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부터 보죠. 1차원 배열은 중괄호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괄호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이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0행, 이 5, 6, 7, 8로 구성된 게 1행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1차원 배열이니까 그 1차원 배열을 또 중괄호로 다시 겹싸서 2차원 배열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를 보시면 초기화되는 배열의 그 데이터가 1차원 모양입니다. 향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차원 배열은 내부적으로는 1차원 배열로 저장되는 거라서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행 4열의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1차원 형식으로 초기화를 하면 해당하는 개수만큼 잘려서 각 행이 됩니다. 오른쪽에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1, 2, 3, 4, 5, 6, 7, 8과 같이 2차원 배열 모양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출력된 데이터는 모습은 2차원 배열을 출력하는 함수가 뒤에 나타납니다. 그때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2행 4열 배열인데
2행사열이면 2 곱하기 4에서 8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초기화에 지금 현재 6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도 동일합니다. 네 번째는 2000별을 초기화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저장을 했는데 각 행에서 엘리먼트가 하나씩 부족합니다. 4열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모자라는 엘리먼트가 동일하게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 다음 것은 1000별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8개 엘리먼트를 초기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행의 개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1000별에도 초기화를 할 때 그 엘리먼트 개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초기화되는 엘리먼트 개수에 따라서 별의 크기가 자동으로 정해졌었죠. 여기서도 행의 크기가 그렇게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마지막은 제가 주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즉 안된다는 겁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행의 개수만 비워둘 수 있지 행과 열을 둘 다 비워두면 에러가 납니다. 자세한 설명은 밑에 읽어보시고요. 이 사항은 1000별에서의 사항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1000별에서는 인덱스가 하나만 있으니까 각 그 엘리먼트 초기화되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별의 크기가 확정되는 거고 컴파일러에 의해서 2000별은 엘리먼트 개수가 2개가 필요합니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따라서 앞에서부터 0행 0열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칼럼의 개수를 알아야 합니다. 밑에 있는 display 2D array라는 함수는 저희들이 이제 구현한 함수고요. 2000별을 받아서 화면에 2000별의 모든 요소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1000별을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줬던 것과 똑같이 별의 2000별을 파라미터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1000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2000별의 초기화 관련은 교재에 있는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54쪽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0별의 응용에 대해서 2000별의 덧셈과 곱셈 등 간단한 기본적인 연산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든 이유는 아마 고등학교까지 행렬을 배우셨을 것 같고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남셈 등을 배우셨을 듯 합니다. 행렬의 남셈은 보통 이야기하지 않군요. 예를 들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A 행렬과 B 행렬 둘 다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두 행렬을 더하려면 행렬의 행개수와 열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렬 A와 행렬 B의 덧셈은 각각의 엘리먼트의 덧셈입니다. 그죠? 이 행렬의 덧셈을 2000별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3x3 행렬입니다. 데이터 1이라는 행렬, 데이터 2라는 행렬. 두 개의 행렬의 합을 데이터 sum이라는 3x3 행렬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별은 2000원이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에 대해서 각각 반복문을 실행해야 됩니다. 각 행에 대해서 그리고 각 칼럼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중 반복문을 써야 하고요. 바깥에 있는 반복문은 i라는 인덱스는 행의 번호를 담당하고 있고요. 안에 있는 j라는 인덱스는 열의 번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에 대해서 그 행의 모든 열에 대해서 데이터 1 ij와 데이터 2 ij의 더한 결과를 저장합니다. 행렬에 덧쓰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 더해진 행렬을 출력하는 부분이 아래에 있습니다. 행렬에 덧쓰면 2000 반복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당연하게도 2000별의 곱셈을 해야 됩니다. 아마 행렬의 곱셈에 대한 정의를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x2 행렬과 2x2 행렬을 곱합니다. 행렬을 곱하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만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바 2행렬 곱하기 2바 2행렬은 3바 2행렬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 행렬의 각 결과값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1바 1이죠. 1바 1 행렬은 1행과 1열의 곱셈이 됩니다. 그래서 element wise로 1 곱하기 1, 2 곱하기 2의 덧셈 결과가 1행 1열의 값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A행렬 곱하기 B행렬입니다. A행렬 곱하기 B행렬인데요. 예를 들면 결과 행렬이 C행렬이라고 하면 이 행은 2행 2열의 위치죠. 0부터 시작하니까요. 2행 2열이란 말은 앞에 행렬의 2행과 뒤에 있는 2열의 곱입니다. 그래서 2행과 2열의 곱을 element wise 곱의 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A31과 B13, A32와 B23을 곱한 결과를 더한 결과가 이 위치의 값이 됩니다. 혹시 배열의 곱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은 각자 참조하시고 뒤에 있는 코드를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56쪽 들어갑니다. 2000별의 덧셈에 비해서는 조금 코드가 길어 보이는데요. 2줄 정도 길어 보이네요. 이 부분이 2000행렬의 곱셈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데이터 1 행렬과 데이터 2 행렬의 곱셈을 데이터 뭘로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동일하게 3x 3 행렬끼리의 곱셈입니다. 결과도 3x 3 행렬이 됩니다. 인덱스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로와 칼럼이라는 변수는 결과값, 곱셈 결과값의 로와 칼럼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의 한 엘리먼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반복문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더해서 넣기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더해서 넣기를 앞에 행렬의 로와 뒤에 행렬의 칼럼을 각각 element wise 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각각의 첨자의 위치와 등등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행렬의 곱셈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356페이지 내용이고요. 357페이지 내용부터는 조금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57쪽 내용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놓쳤네요. 3차원 이상의 배열. 지금까지는 2차원까지만 이야기를 드렸고요. 3차원을 하려면 동일하게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 3차원 배열이 됩니다. 이 3차원 배열은 다음 강의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57페이지 내용인데요. 제 전공이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고요. 인공지능의 많은 분야 중에 패턴 인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패턴 인식. 예를 들면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문자 인식, 그 중에서도 숫자 인식 등이 가장 간단한 패턴 인식의 예제가 되겠죠. 요즘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많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분야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시언어를 배우고 계신 여러분에게 간단한 예제를 구현함으로써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의 사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57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숫자 인식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숫자 인식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간단한 인식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만든 인식기는 너무나 간단한 인식기여서 5x5 행렬의 숫자를 그리고 인식 버튼을 클릭하면 숫자 0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0인지 아닌지만 인식하는 인식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셔서 0이라는 패턴을 대략적으로 그린 후에 Do Recognition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몇 개의 픽셀이 일치하는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 인식기는 아니고 0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깁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픈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그 소스가 361쪽까지, 즉 3쪽에 걸쳐서 설명이 됩니다. 좀 긴 소스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보셨던 소스들 중에서 가장 긴 소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스를 먼저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 구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이라는 함수입니다. 셋업은 초기 값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죠.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start recognition 변수가 1이면 인식을 실행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 프레임워크는 자동으로 업데이트와 드로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즉 조금 전에 보셨던 버튼을 클릭하면 이 변수가 특정 값으로 세팅되고,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구조로 구현해야 합니다. 그렇죠? 업데이트와 드로우는 계속 반복되니까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실행이 되게 하려면 특정 변수를 전역 변수로 꺼내놓고 그 변수의 값을 버튼 동작과 연동시켜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처음 쓰는 함수이시죠. 마우스 프레스라는 함수는 오픈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이 됩니다. 이 함수는 마우스가 클릭되면 클릭된 마우스의 X좌표와 Y좌표, 그리고 클릭된 버튼, 왼쪽 버튼인지 중간 오른쪽 버튼인지를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눌리면 Start Recognition 변수를 1로 세팅을 할 겁니다. 또는 픽셀 위치에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픽셀을 반전하겠죠. 그렇지 않고 하단에 버튼 영역을 클릭하면 Start Recognition 변수를 1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Do Recognition 함수가 업데이트에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Draw라는 함수는 화면에 글자와 버튼을 그려주는 일이 다합니다. 그리고 핵심 함수는 Do Recognition 함수입니다. 지금 이 함수가 숫자 인식을 할 함수인데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력받은 값들이 0이라는 숫자 패턴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 유사한 정도를 int 값으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어렵군요. 네, 359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define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력받을 숫자의 resolution, 지금 5x5입니다. 5로 세팅을 했고요. 더 자세하게 글자를 쓰고 싶으면 숫자를 키우면 되겠죠. 그리고 한 픽셀의 화면에 보이는 크기가 50픽셀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300픽셀 줄 하단에 이제 버튼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버튼의 위치를 30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5x5로 입력받을 숫자를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하고요. Start Recognition이라는 아까 변수, 버튼이 눌리면 1로 세팅될 변수입니다. 그리고 인식 결과 값을 여기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Do Recognition 함수의 선언입니다. 셋업 함수를 보겠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늘상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digit이라는 화면에서 보이는 글자를 보관할 2차원 배열입니다. 우리 벽돌 깨기 게임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해봤었죠. 0으로 초기화합니다. 지금 다 세팅되지 unmark된 값을 나타내죠. 그리고 start recognition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다음 후에 버튼이 눌리면 1로 값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보기보다 간단합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버튼에 의해서 start recognition이 1로 세팅되면 do recognition 함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recognition result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식을 하면 안 되니까 이 값을 0으로 다시 되돌립니다. draw라는 함수는 글자와 숫자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여기서 새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draw bitmap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정해진 XY 위치에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복잡하군요. result라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문자열끼리 덧셈도 가능합니다.
이 함수에서는요, C++이라서. 그래서 of toString이라는 함수는 뒤에 숫자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어주는 오픈 프레임워크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결과가 되면 인식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of draw bitmap string은 콘솔에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픽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오픈 프레임워크 함수입니다. 이 세 줄은 이제 화면의 하단에 버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of draw bitmap 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f fill은 이제 값을 채워주는 거죠. 도형에 있는 색깔을 채워주는 함수입니다. 2차원 이중 반복문을 통해서 화면에 글자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igit ji 여기서 j는 행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통 행은 화면에서 이렇게 줄로 그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y 값에 해당하는 게 2차원별의 행이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그 값이 1이면 black, 그렇지 않으면 white로 oblique라는 함수로 글자를 그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칠해질 때 화면 각 픽셀의 바운더리가 검게 표시됩니다. 오픈 프레임워크는 도형의 내부 색깔과 도형의 외곽선을 달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먼저 그려주고 나중에 윤곽선을 다시 한번 그리기 위해서 of no fill, 내용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형을 다시 그려줍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도형의 외곽선을 그려주는 부분, 뒷부분은 도형을 그려주는 부분. 그래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of no fi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휴, 깁니다. 이제 함수 하나만 남았습니다. 메인 함수죠. do recognition입니다. 여기서 지역 변수로 숫자 0 패턴의 그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0이다라는 표준 모양을 가지고 있죠. 패턴 인식이라는 게 실제 구현 방법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실제 표준 패턴을 어떤 형식으로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0에 대한 표준 패턴을 2차원 배열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디짓 배열하고 이 넘버 0라는 배열이 같으면 썸을 증가시켜서 같은 픽셀의 개수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잠깐 동영상을 정지하시고 정지하시고 코드를 천천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함수고요.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함수는 오픈 프레임워크 함수입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눌리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고요. 클릭된 XY 위치와 클릭하는 버튼을 파라미터로 자동으로 넘겨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픽셀 V,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된 XY 위치가 실제 그 디짓 배열의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짓을 지금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색깔을 반전하기 위해서 1에서 현재 값을 빼면 0과 1 값이 토글 되게 됩니다.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괜찮은 팁이죠. 0과 1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1에서 현재 값을 빼주면 1과 0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팁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클릭된 Y 버튼이 recognition 버튼 이하이면 start recognition 변수를 1로 세팅하게 됩니다. 제 하단에 있는 인식을 명령을 하는 버튼 위치에 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를지 픽셀을 누를지를 if 문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코드입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작성된 코드고요. 이 코드를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콘솔 창이 열리고 작은 그래픽 창이 뜹니다. 하단에 레커니션 버튼이 있고요. 지금 샘플 코드 안에 있는 0 모양과 동일한 모양을 유사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리고 Start Recognition이라는 걸 누르면 결과가 21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5분에 걸친 긴 강의인데요.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 2차원 배열 부분을 지금 능선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교재를 보시고 꼭 스스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3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숫자 인식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뵙겠습니다.